밑에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심리검사에서 우리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검사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러면 신뢰도와 타당도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내용들은 이제 판서 내용 지우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번에 신뢰도와 타당도입니다. 신뢰도 및 타당도. 이제 신뢰도, 타당도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면 통계하고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신뢰도와 타당도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검사에 대한 내용들이 신뢰할 만한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일관성과 관련되어 있다. 일관적인가? 이 검사를 했을 때 과연 어떤 그 결과값이 일관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일관성과 관련되어 있다. 타당도의 개념은 이 검사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한가? 적합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체중을 재려고 하는데,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내가 오늘 올라갔을 때, 내일 올라갔을 때 동일한 어떤 그 결과값을 내주지 않고, 오늘은 굉장히 가볍게 나오고 내일은 굉장히 무겁게 나온다고 하면 신뢰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관성이 없을 때 과연 이 그 측정 도구가, 심리검사 도구가 일관적으로 결과값을 내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신뢰도라고 한다.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 타당도라고 하는 것 적합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몸무게를 재려고 하는데 체중계로 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떤 키를 재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잰다라고 하면 몸무게를 재는데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도구가 과연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적합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타당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이것들은 이제 화살 관역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관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세 개를 화살을 쐈을 때 여기에 이제 표적이 유사하게 간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일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타당도다라고 하면, 네, 이 관역 안에 들어가는가, 이 관역 안에 들어가는가를 가지고 타당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으냐? 꼭 그렇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 관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 우리가 원하는 측정 목적에 부합한 내용인데, 적합한 내용인데, 세 번을 화살을 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갔다 라고 하면 이 내용도 역시 일관적이긴 하죠. 하지만 타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관역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역 안에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도가 높으냐? 꼭 그렇지는 또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을 경우에 일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는 것보다는 더 신뢰성이 높겠지만은, 그래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오더라도 일관성 있게 우리가 이제 결과치를 내놓는다면 신뢰도는 높다. 하지만 타당도는 낮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신뢰도의 개념과 타당도의 개념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신뢰도의 종류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신뢰도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뢰도를 측정하는 종류가 되는 것이죠. 신뢰도의 종류 살펴보겠습니다. 교재에 이제 네 가지로 신뢰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뢰도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검사하고 두 번째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재보고 내일 재보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동일한 검사를 동일한 피검자에게 두 번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동일 검사를 동일 내담자에게 두 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실시. 동일 검사를 동일 내담자한테 두 번 실시를 해가지고, 그죠? 오늘 재고, 내일 재고, 몸무게를 재는데 오늘 재고, 내일 재고 해가지고, 그럼 똑같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들을 보고선 신뢰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논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처음 검사한 내용과 두 번째 처음 검사 받았을 때하고 두 번째 검사 받았을 때하고 검사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항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10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알고 풀 때하고 모르고 풀 때하고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검사가 동일 검사를 하기 때문에 두 번 실시한다는 것 때문에 신뢰도의 어떤 측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형검사 신뢰도라는 것으로 이제 보완을 하게 되겠죠. 동형검사 신뢰도. 그러면 동형검사 신뢰도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하고 뭐가 다른가? 동형검사 신뢰도는 두 동형검사를 가지고 검사를 한다. 두 동형검사. 동일 검사가 아니라 두 동형검사다. 동일 내담자에게. 검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번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 실시. 하지만 검사 자체는 같은 건 아니다. 유사하다. 여기는 검사가 하나, 검사지가 하나. 여기는 두 개의 검사. 그래서 동형검사 신뢰도는 동형검사, 유사검사를 두 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검사에 대한 어떤 효과, 이미 알려져서 검사 문제가 알려져 가지고 그 검사, 앞에 검사가 뒤에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사검사를 만든 겁니다. 문항을 20개를 만들어 가지고 10개짜리, 그 다음에 이거 10개와 유사한 난이도로 또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A, 그 다음에 A-의 문항이 이제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두 개라는 것이 이제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과 정말로 난이도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같은 것인가? 첫 번째 실시했던 수학 문제하고 두 번째 실시했던 수학 문제가 정말 똑같은가? 라고 하는데 이제 의문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분 신뢰도라는 것을 이제 개발해서 실시를 합니다. 반분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문항을 반으로 나눈 것이죠. 문항을. 그래서 한 개의 평가 도구를 반으로 나누어서 그 두 점수를 가지고 마치 두 번 실시한 것처럼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분 검사, 동일 내담자, 한 번 실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문항이, 예를 들어서 그 테스트 자체가 10문항이라면 20문항을 같이 한 번에 주고 1번부터 홀수는 A, 그 다음에 짝수는 B,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 결과를 가지고 나누어 본다. 검사 결과를 가지고 신뢰도를 측정해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제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되겠죠. 내적 일관성 신뢰도. 이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우리가 주로 이제 크론, 하흐, 알파,
크롬바흐 알파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신뢰도 개수를 사용합니다.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이죠. 이것과 유사한데요. 이것을 두 개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문항 한 문항을 전부 반분해 가지고 전체를 반분해서 내적 일관성 척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항들이 전체 문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간의 합치도, 문항 간의 합치도다. 결국에 일관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신뢰도의 측정 방법,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일관성을 갖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한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 그죠? 검사 재검사를 할 건지 동형 검사를 할 건지 이러한 방법에 따라서도 신뢰도가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검사 문항의 문항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 다음에 시간과 속도, 그 다음에 동질성과 난이도, 그죠? 문항 난이도, 그 다음에 객관도와 같은 요인이 신뢰도 개수에 영향을 주겠다. 문항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문항이 어려운지 또는 문항이 많은지,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인지, 속도를 제한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렵거나 아니면 그 집단이 그죠? 그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 동질적인 집단인지, 동질적인 집단일 때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렇지 않다면 결과가 이제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측정 방법, 그 다음에 문항 수, 그리고 이제 문항 곤란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난이도라고 적겠습니다. 네, 문항 난이도 또는 문항 객관도, 그 다음에 시간 또는 시간이나 또는 시간 제한, 속도와 관련되어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타당도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여기에 이제 적합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타당도란 그 교재 내용의 이제 개념 보시면 한 검사 또는 평가 도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측정하고 있느냐, 무엇을 재고 있느냐, 적합하냐라고 하는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타당주의 종류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세 가지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타당도의 종류, 첫 번째 내용 타당도. 내용 타당도는 내용이 맞는가, 내용이 그 문항을 보고 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과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내용과 목적의 적합성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문가가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우울증을 측정한다. 그럼 우울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이런 측정 내용들은 부합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과 이제 조금 별개로 안면 타당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안면 타당도는 피험자, 일반인이 판단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안면 타당도는 이제 그 지시 내용을 보고서 이것이 우울증을 측정하는 것이구나. 이 내용 보니까 우울증 측정하는 거네. 이렇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높으면 그것을 이제 회피하는데 이제 많이 쓸 가능성이 있겠죠.
너무 낮으면 또 검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타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이제 안면 타당도도 있다라는 거 추가로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준거 타당도인데요. 준거 타당도. 어떤 비교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준거를 가지고 우리가 타당도를 측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타당도 내용이 있는데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 그죠? 예언 타당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인 타당도.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의 어떤 그 결과치를 현재의 검사 점수를 가지고 예언하는 그런 타당도가 되겠죠. 공인 타당도는 공인 점수를 가지고, 공인되는 점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점수와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측 타당도, 예언 타당도는 이 현재의 검사가 미래의 변인에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공인 타당도는 현재의 검사가 공인된 검사와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상관을 갖고 있는가, 여기도 이제 미래 변인과 어떤 상관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 그러면 이 검사가 미래 변인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라고 하고 타당도가 높은지 낮은지, 현재 검사가 공인된 검사와 어느 정도 일치성을 보이는가, 어느 정도 적합한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준거 타당도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 타당도, 공인 타당도 내용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공인 타당도는 이제 동시 타당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밑에 이제 구인 타당도, 구성 타당도가 있겠습니다. 구성 타당도. 이 구성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구성 개념을 얼마나 잘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개념 타당도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구성 타당도, 구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구성 개념을 정하죠. 조작적 정의를 하는데요. 그 정의가 얼마나 이제 적합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 그 교재에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렴 타당도. 두 번째가 판별 타당도. 세 번째가 요인 분석. 물론 이제 요인 분석은 별도로 요인 타당도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요인 타당도. 수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같은 구성 개념이라면, 동일한 개념이라면 다른 측정 방법을 하더라도 어떻게 같을 것이다,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수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 개념이라면, 이 개념이 동일 개념이라면 다르게 측정하더라도, 다른 측정 방법을 쓰더라도 결국에는 동일 개념으로 수렴될 것이다. 뭐 완전히 똑같게 되지는 않겠죠. 측정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판별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면, 그죠? 같은 측정을 하더라도 구분이 될 것이다, 변별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수렴 타당도는 동일 개념을 다르게 측정하더라도 같이 나올 것이다, 똑같이 나올 것이다. 판별 타당도는 다른 개념이라면 같은 걸로 측정했을 때 구별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요인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집단에 공통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공통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다.
공통된 요인들을 추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타당도 내용들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검사의 준거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준거 측정치가 신뢰성이 높아야지만 같은 신뢰성을 갖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질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왜냐하면 동질하다면 같은 내용 한쪽에만 몰리기 때문에 타당도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에 보시면 피검사자의 반응 경향이나 허위 반응 이런 이제 검사 효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기 쉽다. 요 내용은 이제 심리학개론에서 내용 타당도, 내적 타당도와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 이런 내용들 이제 설명드리면서 정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당도, 신뢰도 내용들까지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5절에 심리검사의 윤리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